정말로 결혼하지 마시라고. 연애는 괜찮나요? 연애는 해야지. 연애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는 뭐 그거는 다 어떻게 그거는 너무 안 되는 네. 것 같고. 근데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낳지 마라. 그쵸. 예.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 하지 말라고 해야 관심 가져.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아니 난 결혼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지들은 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 그래야지 좀 더 관심 갖는 청개구리 정신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부모라는 자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 아이에 대해서 이게 아이가 없을 땐 뭐 둘이서 그냥 대충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냥 이것저것 몸에 안 좋아도 그냥 입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술 사다 그냥 먹고 안주 만들어 먹고. 그쵸. 아이들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애가 생기는 순간 애한테 그거 그대로 먹이면 그거는 되니까. 진짜 그거는 그 부모는 그쵸. 처벌 받아야지. 그렇게도 그런 사고가 있으면 맞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케이스죠. 아이 낳는 거 자체가 정말 둘이 사는 거랑은 또 다른 거지. 먹이는 거, 입히는 거, 그쵸. 뭐 진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거, 가정 문화. 고스란히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무분별한 삶을 살면 아이들도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뭔가 무섭죠. 둘이 연애할 때는 아유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이 사람도 나 편하게 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가 그거 이해해주면서 나라도 이해해주면서 살아야지.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또 되게 아름다운 연애 같고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사랑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태어나면서. 순간 이 부분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냐면 아이는 부모를 엄청나게 관찰을 하니까 그 나쁜 부분을 다 이제 흡수한단 말이지. 이게 내 아내가 그러는 거나 내 남편이 그러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새끼가 그러는 거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지.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격적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막 바뀌어야 되고 내가 평상시에 했던 그런 행동들 다 똑같이 아이들이 따라하면 또 그거는 또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건 또 왜 이렇게 싫은지. 네. 이게 또 내 자신이 싫었던 내 자신의 모습. 그거를 애가 담는 것도 너무 싫은데.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었던 배우자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아이가 따라한다? 더 싫어. 환장하는 거죠, 진짜. 환장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야, 좀 그것 좀 하지 좀 말라고. 내가 싫다 그랬잖아. 그렇지. 애가 따라하잖아. 맞아요, 이래버리면.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죠. 아니, 그동안 나랑 애 없을 땐 나한테 아무 말 안 아무 말 안 해놓고. 해놓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싫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니까 당신 이런 거 그러니까 봐주지.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이해해줄 것 같이. 나를 그동안 되게 이해해주면서 받아들일 것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아이 생겼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당연히 그 얘기를 듣는 입장은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아이가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둘의 연애를 깨놓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담 같은 거를 받을 때도 거의 대부분이 그 케이스예요. 둘은 너무 좋았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정략 결혼한 케이스가 우리한테 상담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쵸, 다 그래도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 케이스라고. 근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아이 태어나면서 이 사이를 다 갈라놨다는 거죠. 근데 막상 태어났으니 이제 특히 좀 더 비중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엄마들이 모성애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남편은 완전히 외톨이가 돼 있고 그냥 남편은 그냥 뭐 맞벌이를 하든 안 하든 남편은 돈 버는 거에만 초집중. 아내는 맞벌이 하면서 이제 일 반, 아이 돌봄 반 하든지 아니면 전업주부가 돼서 아이한테 몰입을 한다든지 집중한다든지.
그 상태에서 남편은 그냥 돈 벌어오는 존재, 아내는 그냥 집안 살림하는 존재. 뭔가 역할이 그런 식으로 갈려버리면서 완전히 다른 문화로 사는 거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그쵸. 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계속 뭐 주변에서 흔하게 뭐한 90% 이상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다면 뭐 부모가 뭐 다 알아야 돼? 그건 아니죠. 사실 그쵸. 뭐 박사가 돼야 돼? 그러면 애들한테 뭔가를 다 가리키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분 맞아요.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꼽아주신 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식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라고 볼 수 그렇게 있는데,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이 전문 영역은 지식보단 자세죠. 그렇죠. 태도, 예. 예. 철학, 개념, 자세, 이런 부분이 더 정립돼 있는 전문가를 인성에 필요로 대한 하는 부분? 거죠. 그렇죠. 먼저가 부모가 인간이 돼야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모가 인간이 돼야죠. 그쵸, 네. 그쵸. 이게 진짜 좀 더 건강해지려는 방향성을 두고 그쵸, 저는 도전하고 맞아요. 노력하는. 이렇게 방향성은 건강한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그렇다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정말 또 박사학위처럼 그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두 부부가 아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방향으로 서로 노력해서 공부해 나간다면,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먼저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애를 낳고, 뭐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근데 참 제가 이게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담이 있어요. 어떤? 저는 좀 그런 부부를 만나고 싶어요. 남편분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는 거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아내 아내분들이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다. 왜 여자는 그러냐? 왜 내 아내는 이러냐? 하면서 남편분들이 사연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남편분들은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왜 전부 그럴까요? 다 뭐 자연스럽게 그게 이 지금 시대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아무리 남편들이 있어도 남편들이 오히려 밖에 호소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있을 것도 거라 있을 것 생각해요. 같아요. 예, 있을 거라 누구한테 생각해요. 얘기하겠어? 막 예. 이런 생각 하겠죠. 예, 그게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네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뚫고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참 그런 가정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나머지 케이스들은 전부 다 아내 쪽이 육아 때문에 온갖 고통 속에 있으면서 관심 없어하는 남편 그쵸, 쪽 거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독방 육아에 예. 뭐 그래서 얼마 전에 맞벌이까지 하고 뭐지 저기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그 방송은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미운 우리 새끼일걸요? 그 방송 이름은? 근데 거기에서 그 한 네. 어머니가 그 표현을 쓰셨는데, 남자는 애 아니면 개다. 애 아니면 개다. 네. 너무 와, 말씀 그때- 잘하시던데.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패널들도 빵 터졌지만, 그게 여기저기에서 막 쓰여지고 패러디 맞아요. 되기도 하고 쓰여지고 있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정말 아니 거기다 대고 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못 하겠는 거야. 너무 통찰력이 있는, 특히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그 네, 시대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한편 개보단 애가 낫다. 개보단 애가 낫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다 애예요. 애야. 다행히 남편이 개인 경우에 아내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맞아요. 요청하신 분들은 없어요. 아직까지. 거의 아이기 때문에 다 힘들다 애야. 뭐 이제 이런. 네.
막내 아들 그쵸. 뭐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좀 만났던 가정들, 우리가 지켜봤던 가정들을 보면 정말 남편이 개인 경우가 정말 많죠. 그쵸. 예. 아유. 저도 뭐 당연히 남자로서 저도 반개 반애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예, 애야. 개인 부분은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철저히 이 집안의 막내로서 네. 예, 아이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막내로서 아주 잘하고 예, 있어요. 그죠. 지금. 막내가 이 정도면 진짜 잘하고 있어요. 파이트 잘하고 넘치게 있어요. 잘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정말 더더욱이 여자들 입장에서의 비혼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게 이해가 갈 당연하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요즘에 그거 아세요? 그 20대들이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최근에 한 40% 정도가 늘어났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데 20대 남성이 아니고? 여성들이. 근데 이게 그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여성이, 어떤 첨예한 맞아요.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비혼주의가 안 생기겠냐는 거지. 난 여성들 입장에서도 되게 또 이해가 가고 또 남성들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윗대로부터 사회적인 내려갔던 어떤 이런 압박, 예, 사회적 압박이 있는데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면서 왜 또 남자한테만 또 하는 그쵸. 그런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압박들이 있잖아요. 뭐 남자 쪽과 여자 쪽이 그 고통받아하는 내용은 조금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달라요. 고통의 정도는 저는 정말 양쪽 다 그쵸, 지금은 똑같죠. 힘든 상황이지 않나. 청년 그러네. 세대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20, 30대를 주로 이렇게 보니까 네네. 뭐 요즘 물론 40대 결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있어요. 이 30대를 중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정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연애 문화, 그런 부모들의 어떤 부모 세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자랐던 분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며 거기에서 한층 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생각이 없거나 사고로 생기는 거죠, 그냥. 예, 엄청나게 생각이 없이 그냥 생기거나 아니면 엄청난 용기를 갖고서 낳는 거죠. 그렇죠. 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아이를 3명, 4명 낳는 분들은 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전 정말 존경해요. 예. 3명도 요즘 많고요. 4명 낳는 와,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 거기 아니, 밴드에서. 왜냐면 제 생각인데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정말 생각 없이 애를 넷을 낳을 수는 없다 생각해요. 셋넷을 낳을 수는 없다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날 수 있죠. 네, 그렇죠. 옛날 엄마 이제 부모 예, 세대. 부모님 세대. 예, 아이 그때는 우리, 뭐 7명, 8명, 9명 네. 날 때인데 그쵸. 저도 다 팔남매. 팔남매 쪽에 어머니 쪽도 팔남매, 아버지 쪽도 팔남매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네. 어렸을 때 당연히 8명은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둘이서 뭐, 처음에는 12명을 낳자. 12명을 낳아야 이게 농구? 축구를 할 수 있지 않냐. 큰 집 대 작은 집 대항전. 그러면서 후보 선수도 하나쯤 볼보이도 있어야 되니까 12명쯤 낳자.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농구 게임으로 바뀌고 8명으로 줄이고. 그죠. 100으로 넘기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왜? 아니 그 얘기를 학원 다니다가 이제 그 얘기를 여학생들한테 했더니 뭐 10명 뭐 이렇게 애들이 얘기했다고? 대뜸 넌 여자가 돼지 새끼인 줄 알으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지금 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많이 나셨는데 그게 뭘까 네가 낳냐 그러면서 막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세대는 그랬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생각 없이 3명, 2명까지는 날 수 있어. 생각 없이. 그럼 그분들이 생각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명까지는 생각 없이 날 수 있는데 난 3명은 생각 없이 낳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쵸. 예. 4명도 그렇고. 2명 낳고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3명째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 3명인데 생각 없이 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 없이도 날 수 있을 것 같긴 뭐 한데. 그래서 제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불편한 사람들의 이 유튜브는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요. 뭐 이것이 네. 절대적 세상의 진리고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절대적인 어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다고요. 생각 없이 셋을 낳는 가정은 지극히 드물 것이다. 그럼 그분들은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만큼의 사랑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 그럼요. 사랑이 그리고 어떤 자세, 그런 가정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이 정도면 탄탄하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든든하다라는 그럼요. 어떤 그 심적인 어떤 지지가 둘 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어떤 그러니까요. 여자가 가능하지 않죠. 저도 한편으로는 이 둘 낳고 이제 당신이 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입양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편 저는 그때를 되게 반성을 하죠. 내가 그때 예스로 할 걸.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하고 이제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애였으면 그래도 3번째나 4번째도 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하필 제가 이 개모드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강제로 이제 공장 문을 닫으라고 거의 반강제로 이제 압박이 들어와서 공장 폐쇄를 했는데 참 그게 되게 저는 이 나의 잘못이 컸구나. 그때를 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막 공장에 다시 가고 싶다. 이야기가 막 공장 폐쇄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는 당사자들도 당사자들은 뭐 어르신들한테 그런 그쵸.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야 그러면서 낳는 거야 하면서 그분들은 막무가내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정말 좀 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깊이 고민하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확실하게 자신 없으면 저희는 비혼주의 저희는 응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 없이 했어. 딩크족으로 사는 거 응원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런 생각 없이 또는 이런 생각을 하고도 더 공부를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결혼하거나 딩크족이 무작정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는 제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어르신 분들께서는 진짜 어르신들부터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진짜 맞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신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도려내고 살았는지를 이제부터라도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공부는 너희들이나 죽을 때까지 하는 해라. 건데.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죠. 뭐. 그죠. 이제라도 그런 걸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또. 그쵸. 이게 뭐 자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실패했어. 내가 쓰레기같이 살았어. 문제가 많았어.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또 우리들도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시대적으로 그랬구나. 문화적으로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무지했구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쵸.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나의 책임이 사과하고. 없진 않으니 그쵸. 그 부분은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지금은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뭐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하련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쵸. 이렇게 살아볼게. 이제부터라도 우리 노력할 거야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며느라기든 사위든 같이 또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너무 저는
확률이 확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네. 또 가족 부모가 그렇다면 결혼하고 싶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아이도 그쵸. 낳고 싶고 하다못해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어.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근데 부모가 그래. 부모님이 그래. 맞아요. 부모님이 막 아이고 야 근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다. 내 아이를 뭐. 키울 때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음. 이런 거를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상처도 많고 그런데 우린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 네. 너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니? 그러면서 아 진짜 이런 공부를 일찍부터 했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그런 어떤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정이야. 음. 놀러 갔더니 그러면 이런 가정이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이면 맞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맞아요. 뭐 집이 막 삐까뻔쩍하게 막 돈이 많아서 이 집에 시집 가거나 이 집에 장가 가면 생활이 여유가 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의 자세, 태도, 맞아요. 철학을 이제라도 갖게 됐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엄청난 베너핏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엔조이 하고 있는 이제 자녀들이 난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엔조이 하고 있다가도 그럼요. 정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아무튼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사자들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비혼주의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혼주의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느 쪽이든 맹신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배우자가 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 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초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인 영역은 지식에 대한 전문 영역이 아니라 자세, 삶의 철학, 태도, 그런 개념에 대한 전문적 영역이라는 것을 네.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